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전국 지방동시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후보들이 물밑에서 뛰고 있는데요. 이 서부경남은 국민의힘 텃밭으로 불리는 만큼 지금부터 굉장히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정권교체에 힘입어 지방선거 돌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서부경남 단체장에 누가 뛰고 있는지 후보가 많다 보니 1, 2부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부는 경남도지사와 진주시장, 사천시장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후보 소개와 판세 분석을 해주실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호 경남도민일보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성재 지역재생연구소장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소개할 사람들이 많은데 열심히 한번 달려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대선으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들은 좀 있는데 좀 어떻게 관찰하십니까? 예, 뭐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이제 대선 정권 교체 이후에 경남에서도 이제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직전에 있었던 22년 지방선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세 달도 되지 않아서 이제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당시 여당이었죠.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힘을 받아가지고 정권 교체와 함께 압도적 다수의 도의회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 이전 이번이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진행되었죠. 대선 이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경남도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초유의 이제 다수 의회를 장악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보면요, 이번이 2018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8년 전과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그때의 탄핵 이후 파면과 좀 분위기도 다르고 그 이후의 대응도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 1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뭐 실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중간 평가 성격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영호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년 지방선거가 새 정부 출범에 1년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띌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란 재판 결과가 다음 달부터 나오는데 이것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여야의 상황을 본다면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연장, 그 사법개혁 이게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 이러면 좀 호재가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지금 명청 갈등이라고 해서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지도부하고 불협화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커진다면 여론이 좀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지방선거가 좀 게임을 제대로 하려면 장동혁 체제가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진정한 사과를 하느냐, 반성을 하느냐, 윤석열과 절연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클 것 같은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변수들이, 정치적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지사 선거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릴 게 있는데 그 11월 달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차기 경남도지사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겁니다. 여기서 김경수 전 지사가 25.4%로 1위였고요. 양자 대결을 박한수 지사와 했는데 박한수 지사보다 1.2%포인트 높아서 이겼습니다. 이게 오차 범위 안에 있었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1위를 한 건 이 경쟁력을 입증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사실상 이 김경수가 유일하게 경남도정을 탈환할 수 있는 카드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인지도가 높고 또 민주당이 유리한 동부경남 지역에서도 상당한 좀 지지층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본인도 지금 출마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지방시대위원회 그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제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후보는 김두관 전 지사도 거론이 되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양산에서 이 김태호 의원에게 패한 뒤에는 지금까지 정치적 활동을 별로 안 하고 있어서 출마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나머지 후보가 김해 지역구 삼선의 민홍철 의원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김경수 지사가 좀 등장하면서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인지도 면에서는 민 의원이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게 좀 밀리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를 보니까 김경수 지사 그때 53% 득표를 좀 했더라고요. 김두관 전 지사도 뭐 그때 당시 무소속이었습니다. 뭐 출마 당시 무소속인데 53.5%. 최 소장이 볼 때는 내년 선거에도 좀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출마 선언을 갖다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사실상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빚진 게 있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출마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 53%의 분위기랑 지금의 분위기가 같지는 않다. 라는 것들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뭐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민홍철 의원이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겠지만은 당내에서는 뭐 본선 경쟁력이나 여러 인지 측면에서 무난하게 김경수 전 지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소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저는 약간 너무 이렇게 좋아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당층이 많은 거고 사실은 박안수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이제 문제점들이 지금 조사 중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무당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 둘 다 합쳐가지고 70%밖에 안 되거든요. 지지율. 나머지는 30%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 들고요.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본선 경쟁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드루킹 사건을 통해 가지고 도전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민들에게 정확한 메시지, 사과의 메시지를 갖다가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경남지사를 하고 난 뒤에 대선으로 가는 흐름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김두관 전 지사나 홍준표 전 지사, 이러한 것들이 강하게 만약 어필이 되거나 하면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도정을 하려고 온 거냐, 대선을 가기 위한 디딤돌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난 선거도 김경수 지사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또 단일 후보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만약에 경선을 했을 때 어떻게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용적으로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뭐 경선을 간다면 뭐 김경수 지사가 무난하게 통과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 민주당이 정해놓은 공천 룰에 따라 가지고 경선을 할 수도 있고 뭐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쟁 체제가 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좀 그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게임을 제대로 하려면 김경수 전 지사를 확실하게 후보로 밀어서 그 당 차원에서 PK를 좀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두 번의 당선을 보면 이제 서부 경남 출신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서부 경남 표심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제 소장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사 결과가 좀 파장이 컸습니다. 이 박안수 현 지사가 지금 3위로 나왔는데요. 그 김태호 전 지사에게 또 밀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박안수 캠프 쪽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공식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좀 많이 당황하는 분위기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여론조사가 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좀 논평까지 냈습니다.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박안수 지사 같은 경우는 도정 운영에 대해서는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태균 씨 연루 의혹도 특검이 지금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악재가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국민의힘 안에서 유일한 경쟁자가 김태호 의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정치적인 무게감이 크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호 의원이 다시 도지사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표가 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당에서 박안수 지사로는 안 된다. PK도 민주당에 뺏길 수 있다. 이런 그 우려감이 커진다면 김태호 지사가 그 요청에 따라서 뭐 등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이 정치적인 구설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검찰 기소 여부가 지금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사실 당하기까지 했는데 정치적 이 선거 영향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사실은 굉장히 경남 같은 경우는 이게 하도가 계속됐고요. 근데 사실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인 부분이고 일본은 이제 사실 의혹 차원의 이제 기사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 뭐 만에 하나 기소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실 저는 선거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기소되고 난 뒤에 뭐 확정이 되기 전에 선거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큰 게 아니고서는 약간의 어떤 변동을 줄 수 있겠지만은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다. 지금 시기에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이 당내 공천에는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다른 사람들도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출마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이 김태호 국회의원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확실하게 준비를 하는 분이 밀양창녕에서 국회의원을 한 조혜진 전 의원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해에 나와서 좀 떨어졌는데요. 이분이 지금 조직을 꾸리고 있다고 지금 전해 듣고 있고요. 확실하게 출마해서 경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혜진 의원하고 또 뭐 다른 사람 그런 데는 없습니까? 윤한원 의원도 지금 그 친윤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핵심 친윤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렇죠. 본인도 이 도지사보다는 그 국회의원을 계속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데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진주 출신이죠. 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일부 언론에서 거론을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그 종편이나 여러 가지 방송 패널로 출연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 그 나서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예, 지금부터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 뭐 이 정도 좀 정리하면 네.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주시장 출마 예상 후보자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용 기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먼저 이 민주당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 아직까지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갈상돈 그 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분 지금 민주당의 진주갑 지역위원장인데요. 그 유력하게 출마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갈 후보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 조규일 시장과 처음으로 경쟁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본인이 내가 내년 진주시장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신안 평거 판문동 지역에서 경남도의원을 한 적이 있는 그 성현석 진주을 지역위원장이 있는데요. 이분도 출마 예상 후보였는데 그 얼마 전에 경남도당 그 지방선거 기획단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기획단에 볼 수 들어가면 이제 있습니다. 사실은 출마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심판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두 사람이 거론되는데 좀 뚜렷하지는 않네요, 보니까. 네, 뭐 다른 뭐 중앙에서 내려올 만한 후보도 아직까지 얘기가 없기 때문에 뭐 갈상돈 지역위원장 쪽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내년에 어떤 카드를 낼지 또 숨은 후보들이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뭐 특별하게 없는 아직은 것 같습니다. 없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간단하게 말해서 뭐 조규일 시장의 삼선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의 슬로건이 부강한 진주 이걸 명분으로 해서 삼선 성공하고 진주를 바꾸겠다, 기적을 이루겠다 이런 모토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진주에서 지금 올 초부터 이 조 시장 3선을 막기 위해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가 여러 명 있습니다. 김건수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장규석 전 경남도의회 부의장, 한경호 전 방위사업청 미래전력본부장, 황동관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 이렇게 좀 4명이 뛰고 있는데요. 올 초부터 행사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 지난달부터 많이 거론이 되는 인물이 바로 박명균 경남도 전 행정부지사입니다. 그 12월 11일자로 사직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정년이 2년 남았는데 진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가 있어서 사직한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도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황영근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대학원 출신이다 보니까 조규일 시장하고 이 동문사이에서 지금 동격돌로 좀 화제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네. 진주가 좀 어떻습니까? 삼선을 허락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제 정영석, 이창희 시장들을 다 재선 이후에 세 번째 도전에 사실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조결시장도 공천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 이제 출마하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경남도의 진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좀 31건이나 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특히 이제 공약 사업 이행 과정에서 법 위반까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무 평정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약간 이후에 수정했다는 그런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도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 예정자들,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무기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뭐 어떻게 보면은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3선까지 이렇게 인물이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때까지 계속 뭐 재선까지는 허용하고 3선 때는 공천을 주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그런데 또 해당 3선에 도전하는 시장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3자 구도가 생기는 그러한 상황들도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규시장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좀 둬야 될까요? 그 내년을 좀 전망을 해본다면 무엇보다 이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 이게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게 선거 구도를 정하는 데는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조규일 시장이 진주의 두 국회의원과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컷오프가 된다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하나의 가능성의 영역인데 그런 뭐 예측도 있는 게 호사가들 사이에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또 나올 후보도 있죠. 네, 이 진보당 같은 경우는 유재수 진주시 지역 공동위원장 이분이 출마를 선언하고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재수 위원장이 3선 진주시 의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법 인지도가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있는 편으로 알고 있고요. 그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유재수 위원장과 좀 후보 단일화 이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총선에도 뭐 단일화가 됐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 진보 단일화 가능성이 이번에도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19개 시민사회 단체들이랑 정당이 이제 같이 결성한 진주 정치개혁 연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선거에 이제 공동 대응하기로 이렇게 했고 여기에는 민주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4개 정당이 이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뭐 다만 여기서 이제 뭐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도지사나 광역의원, 기초의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협상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주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그 또 하나의 변수인 현 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 그리고 또 다른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좀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또 두 분 뭐 진주시장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구식 전 의원 얘기도 그렇죠. 많이 나오고 네,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 제가 채용 나옵니까? 이 최선 의원 잘 아시는 분한테 네.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 진주시장 선거에 나서고 싶은 마음은 좀 굴뚝 같습니다.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국민의힘 복당이 몇 년째 계속 안 그렇죠.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넘어야 할 장애물이고요. 그러면 뭐 민주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일부 맞아요. 언론에서 이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하나의 좀 네. 가능성 아니냐. 사실상 이제 민주당은 선거에 나오려면은 8월 말까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3월달 경선을 생각했을 때도 6개월 전 권리당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월 말까지 당원 가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가능한 방법은 전략공천입니다. 전략공천. 전략공천을 하려면은 최고식 의원이 스스로 입당 안 한 상태에서는 전략공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이제 무소속 카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이나 국회의원에서 무소속 상승된 게 2008년도 최구식 전 의원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미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뭐 사실 지금 출마를 지난번 국회의원 시장 선거 때 패자가 됐는데 무소속까지 간다라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만큼 이제 어려움이 좀 있을 거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됐을 때는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합니다. 현직이 산청 선비문화연구원장인데요. 산청 군수 후보로도 거론이 많이 그렇죠.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은 확실하게 내년에 진주시장 선거에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 이 생각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좀 계속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걸 추진을 하겠지만 이게 안 된다면 다른 카드를 분명히 찾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 전 의원의 행보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천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천시장은 이제 박동식 시장이 재선 도전을 이제 뭐 이미 이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도 후보가 좀 난립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초선인데도 후보가 난립하는 거 보면 박재인 시장의 입지가 완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우선 그 박동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70대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경남도의원을 사선을 하고 그 도의회 의장까지 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좀 오래됐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후보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롱님 여기는 국민의힘 후보부터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동식 시장이 재선 도전을 하는 게 확실하고요. 지난 4년 동안의 성과가 이제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입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우주항공청 신청사 착공이 얼마 전에 또 결정이 됐는데 우주항공 복합 도시를 만드는 걸 자기가 완성하겠다. 이 논리로 재선을 도전을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이 도전자를 보면 5명 정도 거론이 되는데요. 유해남 전 KBS 창원 총국장이 있고요. 이종범 전 사천시 의회 부의장, 임철규 경남도 의원, 정대웅 전 사천시 우주항공국장, 또 마지막으로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장 이런 분들입니다. 이 국민의힘 사천시장 후보도 그 진주시장 국민의힘 경선과 마찬가지로 경선 구도에 몇 명이 들어가느냐 이게 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유력한 후보가 없습니다.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밝힌 분이 그 한 명 있는데요. 정국정 전 사남면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이분 병둔마을 이장을 일한 경험이 있고요. 현재 사천시정 문제가 많다. 내가 바꿀 수 있다. 변화를 이끌겠다. 그런 논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 내부의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다른 분 후보를 좀 찾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전 시장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사천에서 정치 얘기 좀 한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송도근 전 시장이 어떻게 출마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요. 이 송 전 시장이 시장직을 2번이나 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장직을 중간에 잃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시청 브리핑룸 복도에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탄탄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올해 안에 어떻게 출마할지를 말씀드리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이게 어떻게 지금 갈지. 근데 현수막을 보면 이제 워낙 이제 파란색이 많다 보니까 민주당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뭐 상징적이잖아요. 색깔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이제 파란색을 걸고 했다는 것 자체는 민주당 입당 혹은 뭐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직 시장도 있고 뭐 도덕적이나 법적인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최상화 전 춘추 관장도 사실은 뭐 거론이 되긴 했지만은 송전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민주당 입당이 돼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전략 공천밖에 방법은 없죠. 특히 이제 뭐 지금 출마 예정자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전략 공천 하려고 하면은 시장 예비 후보 등록일인 2월 20일 이전에 좀 진행되는 것이 좀 오히려 큰 무리가 안 생길 수 있지 않는가. 예비후보 등록도 하고 누군가가 했는데 전략 공천을 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오히려 더 뭐 특히 이제 그렇잖아요. 이 굉장히 전략 지역이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하려면은 그 전에 설 명절을 앞두거나 전후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야만 이제 좀 덜 이제 무력함이 있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나 그다음에 나이 부분이 좀 거론이 되죠. 네. 47년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 경험이 없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에 뭐 반발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난 뒤에 이후에 일종의 단일화
나 이런 것들을 좀 열어두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러한 이제 약간의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사천시장 선거는 항상 지금도 선거 때마다 이제 읍면 출신이냐 또 삼천포 출신이냐 동지역 출신이냐 이걸로 나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후보군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삼천포 출신부터 보면은 박동식 시장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입니다. 네. 그 유해남 전 창원 KBS 총국장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삼천포 출신이고요. 나머지는 읍면 지역 출신입니다. 그 얼마 전에 모 시민단체가 읍면에서 그 행사를 하나 했는데요. 그 읍면 지역 출신 후보를 단일화하겠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좀 파장이 상당히 네. 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 내에서 정확한 공천 룰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후보를 정해야 하는데 한 시민단체가 이렇게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사천은 아직까지 읍면 그리고 삼천포 간에 그 지역 갈등이 있다. 선거 구도도 뭐 그게 전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아직 이제 소지역주의로 또다시 그 선거를 치러야 되는 좀 이런 분위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천시장 선거 분위기는 없습니까? 여당이 이제 바뀐 상태에서, 그러니까 집권 대통령이 바뀐 상태에서 아무래도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큰 지역적 과제를 갖다가 어떻게 더 이어갈 것이냐. 사실은 우주항공청이 오기는 왔지만은 아직 굉장히 미완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나 물음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 정부와 이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민주당에서 어디 중앙에서 누군가 온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아직까지는 해자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천의 가장 큰 문제가 우주항공청을 지키는 겁니다. 미완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우주항공청의 절반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떼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이 이재명 정권 하에서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내가 지킬 수 있다. 이 새로운 전략을 만약에 그 설득력 있게 내세운다면 이게 후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시간은 이쯤으로 하고요. 또 나머지 후보들은 2부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